얘들아, 자 시작할게. 자, 시작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돌림임까지 했어, 그치? 자, 돌림임.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그치? 얘들아, 위치가 변하는 운동을 병진 운동이라고 그래. 병진 운동. 발음 잘하고 병신을 섞어줘. 자, 병진 운동. 자, 병진 운동. 요거랑 관련 있는 힘이 우리가 그냥 힘, 그치? 그 힘의 함량을 또는 알짜 힘, 이렇게. 알짜 힘. 그러면 회전과 관련된 운동. 회전 운동과 관련된 힘을 무슨 힘? 돌림힘 또는 알짜 돌림힘. 뭐, 그치? 계산하는 거야. 근데 알짜 돌림힘을 계산할 때는 시계냐 반시계냐를 따질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얘는 힘은 있잖아. 얘들아, 플러스 x냐 마이너스 x냐 이렇게 따지는 거고, 얘는 시계냐 반시계냐를 따질 거야. 시계냐 반시계냐. 그럼 시계 방향끼리 서로 더해주고 반시계까지 서로 더해주고, 근데 도로 반대면 시계 반시계 같이 있으면 서로 빼줘요. 그러면 공식은, 자, 얘는 이제 돌림힘이 이제 새로 추가되는 거야. 자, R 곱하기 F다. RF. 자, RF라고 외워. RF. 자, R은 지금 모멘트 팔. 우리나라 말로 팔의 길이. 팔의 길이. 얘는 힘인데 어느 힘이냐면 작용점에서 힘. 그때 얘를 돌립니다. 단위는 뭐라고? 단위는, 그렇지? 뉴턴미터. 이렇게. 그렇지? 자,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밑에 돌림의 크기가 끝났고 방향은 시계 아니면 반시계다. 근데 보통 봐봐. 누구를 플러스로 두게? 시계를 플러스로도 반시계를 플러스로도 문제에서 보니까. 그 있어, 얘들아. 가라. 그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반시계를 플러스로 두.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시계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로 두. 이게 왜 그러냐면 너희들 있잖아. 이걸 맨 처음에 있잖아.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그치?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그 시절. 그치? 얘들아, 천문학자가 과학자고, 과학자가 수학자고, 수학자가 철학자이든 그 시절에 하늘을 보면 모든 별들이 였잖아. 뭐냐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로 회전해. 이렇게 천체의 일주운동 들어봤지? 그치? 그래서 그때 있잖아, 과학자들은 이렇게 도는 게 뭔가 플러스라고 생각했어. 왜? 세상의 모든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럼 저게 자연의 섭리인가 보다. 근데 반대로 되면 이건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있잖아, 수학에서도 1사분면 2사분면 할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어떻게 돌리지? 반시계로 돌려. 그래서 반시계를, 그치? 특별한 말 없으면 플러스라고 두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서 밑에 알짜 돌림힘. 자, 알짜 돌림힘은, 자, 우리 알짜 돌림힘은 이제 돌림힘이 여러 개 있다고 치자. 그치? 그러면 여기 돌림힘이 있고 여기 돌림힘이 있고 여기 돌림힘이 있어. 그치?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서로 더해주고 얘는 빼줘야 되겠지. 그게 알짜 돌림. 그럼 이제 그치? 숫자 적을 때, 돌림 적을 때는 요게 만약에 10N이다. 이 거리가 뭐냐, 예를 들어서 5m다. 그럼 얘는 이제 50이지. 돌림입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3이다. 여기가 10이다. 그럼 얘는 30이고. 그치? 자, 얘는, 그치? 얘는 만약에 5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치? 뭐랄까, 2다 하면 여기 10이지. 그럼 알짜 돌림임은 얘가 더 크지. 50에서 3, 그치? 요거를 빼주면 돼. 그럼 방향은 얘 거 적어주면 돼. 그치? 그럼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네. 그치?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제. 계산하면 돼. 그러면, 자, 우리가 힘의 평형이 있었어, 예전에. 힘의 평형은, 얘들아, 둘이 다 힘들을 다 더해서 0이거든. 얘들아, 다 더한다는 표시로 수학 기호로 이런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어. 자, 이게 다 더한다는 뜻이야. 요게 0이면 우리는 힘의 평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돌림힘의 평형은 어떻게 표시할까? 시그마 돌림힘이 0이겠지. 이렇게. 됐니? 그래서 밑에 봐봐. 그치? 물체, 맨 밑에, 10페이지 맨 밑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돌림힘이 0인 상태. 이거를 뭐라 그런다? 돌림힘의 평형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 알짜 돌림힘이 0이면 돼. 자, 이제 그리고 그 밑에 옆에, 그치? 옆에 필요 없고, 그치? 오른쪽 페이지에 자, 물체의 평형 조건.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뭐랬냐면 평형이다 그러면 평형이다. 중학교 때는 평형이다. 알짜 힘이 0 이것만 얘기했어. 이제 이것도 생각해야 돼. 자,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그 물체가 하나 있어. 여기 물체가 이렇게 길쭉한 물체가 하나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아니 길쭉 이렇게 가느다란 그치? 뭐 철사라 치자. 철사라 치. 그러면 여기에 그치? 10N이 매달려 있고 여기에 20N이 매달려 있어 이렇게. 그러면 옛날에는 힘의 평행만 고려했다면 위쪽으로 몇 뉴턴 힘을 주면 돼? 30N만 주면 되잖아. 그러면 아래쪽 그치 30이랑 위쪽 30이 같은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30을 여기다 줬어. 그러면 힘의 평형은 만족했지만 뭐가 만족 안 하게? 돌림의 평형이 안 맞는 거야. 돌림의 평형이 안 맞아. 그러면 이쪽 돌림인가 이쪽 돌림인가 이쪽 돌림인 다 더하면 0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돌림 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 30N을 내가 여기다 줬어. 그럼 어때? 이렇게 기울어지잖아. 그러면 자 기울어지지 않고 즉 회전 운동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디 특정한 곳에서 그치? 여기서 30을 줘야 돼. 그러면 요거 위치를 어떻게 구하는데? 이런 거야. 그때 우리는 뭘 쓰지? 여기를 회전축이라 두고 이거에 의한 이쪽 돌림임과 이쪽 돌림이 같은 지점을 써야 돼. 그러면 자 봐봐 힘이 1대2지 거리가 몇 대 몇 대야 될까? 2대1이라. 그치? 그러면 2대1이 되는 요 지점에서 30N를 줘야지 힘의 평형도 되고 돌림의 평형도 되니까 얘가 그냥 그대로 그치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이제 뭘 추가한다? 돌림의 평형을 추가해야 돼. 회전 운동이 되지 않는 것도 이제 따지자. 알겠지? 그거야. 그러면 돌림의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치? 자, 이제 그러면 평형 상태라 그러면, 자, 그게 무게중심. 자, 이게 무게중심. 이 무게중심은, 요거부터 먼저 하고,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먼저 적어놨네. 자, 무게중심을 굳이 먼저 안 적어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있잖아. 여기가 10N이고 여기가 20N이지. 그럼 여기에다가 힘을 주면 어떻게 돼? 돌림 평형된다. 그럼 요 점이 이 전체 물체의 뭐가 되는 거야?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에서 힘을 주면 돌림이 평형되는 거지.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 평형 상태는 평형 상태인데, 자 평형 상태인데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모두 만족하는 평형을 특별히 무슨 평형이라 그러면 우리 책에 역학적 평형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네. 그러니까 그 3번의 가로 2번에 역학적 평형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이제 평형은 힘의 평형, 돌림 평형 둘을 합쳐서 역학적 평형이라고 부를 거야. 자, 역학적 평형상. 그러니까 역학적 평형이다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치 힘의 평형도 되고 돌림의 평형도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그러면 힘의 평형과 돌림 평형 둘 다 만족할 때는 역학적 평형이야. 아까 전에 그 10N과 20N을 그치? 어디에 힘을 줘야 30N을 줘야 역학적 평형이라는 거는 이것까지 만족하는 거지. 자, 근데 그러면 이거만 되면 다 안정할까? 얘들아 봐. 역학적 평형은 꼭 안정한 평형이니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 역학적 평형이면 다 안정해? 이런 거거든.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우리 여기 바닥에 하나는 그치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어. 삼각형으로 생긴 물체가 이렇게. 근데 하나는 어떻게 잘 맞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지금 평행 상태에 있어. 자, 얘도 지금 정지해 있고 얘도 정지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 정지해 있으면 역학적 평형 상태거든. 그러면 얘도 그치 힘의 평형, 돌림 평형 모두 만족하고 얘도 힘의 평형, 돌림을 모두 만족해. 지금 현재. 근데 그러면 둘 다 안정하니? 그거는 좀 다른 문제야. 안정하는 건 누가 더 안정해? 당연히 왼쪽이 더 안정해. 그러면 얘는 안정하다, 얘는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제 자 안정한 평형이니라고 하려면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역학적 평형만 된다고 해서 다 안정한 건 아니야. 역학적 평형이면서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안정한 평형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얘들아 우리가 맨 처음에 힘의 평형, 돌림의 평형 둘이 합쳐서 역학적 평형 여기다가 하나 더 조건을 하나 더 합치는 거야.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요거고 3번 하나 더 합쳐서 뭐라 그런다 이제 안정한 평형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3번이 뭐냐면 3번이 우리 책 밑에 있는 거야. 넘어지지 않는 구조물과 넘어지는 구조물과 넘어지지 않는 구조물. 그러면서 밑에 안정한 구조물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결론부터 얘기할게. 결론부터. 자, 결론부터. 자, 결론은 이거야. 바닥면이 넓고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어요. 바닥면이 넓고 그게 우리 책에 그 가로 2번이 있잖아. 지금 두 가지야. 바닥면이 넓고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어.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어. 이렇게 돼야 안정해요. 자, 그럼 선생님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원래 안정한 평형의 기준은 뭐냐면, 자, 안정한 평형의 기준은, 그렇지? 외부에서, 그렇지? 살짝 기울었을 때, 살짝 기울어졌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기울어졌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야.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거야, 이거. 근데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바닥면이, 그치?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무슨 힘이 있었냐면 복원력이 있어야 돼. 복원력.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힘이 존재해야 돼. 복원력, 제자리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제 우리 책에 두 가지를 준 거야. 자, 하나는 바닥면이 넓은 거랑 하나는 바닥면이 좁은 거랑. 그치? 이번에 첫 번째 그림이야. 하나는 바닥면이 이렇게 좁아. 하나는 바닥면이 이렇게 넓어. 그치? 무게 중심의 위치는 다 비슷해. 요쯤 있어. 서로. 요쯤 있겠지. 그러면 얘를 살짝 기울여 볼게. 그럼 얘들아, 요게 중력이 이렇게 무게 중심이 여기면 얘들아 중력이 여기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이렇게 중력이 있어.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그치 얘들아 그럼 여기를 회전축으로 봐. 그럼 이걸 살짝 기울인다. 살짝 기울이는 거야. 살짝 이렇게 기울였어. 이렇게. 그림이. 자, 그러면 얘가 무게 중심이 어디 있게? 자, 여기 있던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냐면 요쪽으로 가. 요쪽. 그러면 이 무게 중심에 의한 그치 중력이 어때? 바닥면을 그치 이 회전축 어느 쪽에 있지?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지. 그러면 요 힘에 의해서 얘는 어때? 이렇게 가려는 돌림이 생겨. 맞아? 맞아? 얘들아 봐라. 자, 내가 회전축이 여기 있는데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쓰러지는 거고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쓰러지는 거야. 맞지? 그치? 근데 얘가 봐봐. 내가 이 끝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었어. 그럼 여기 있던 무게중심이 이렇게 되면서 무게중심이 그치 어때? 요 회전축이 그치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으면 어때? 손을 놓으면 어떻지? 그냥 그치? 가라앉겠지. 제자리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울었는데 돌림이 이쪽이야. 그럼 복원력이 아니야? 아니라고 해. 내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는데 무게중심에 의해서 돌림이 오른쪽으로 그치 이렇게 그치 시계 방향으로 생기면 얘는 그냥 쓰러지는 거야. 복원력이 아니야. 자, 근데 바닥면이 넓은 이 친구. 바닥면이 넓은 이 친구. 자, 바닥면이 넓은 이 친구를 얘랑 비슷한 각도로 그치 자 각도로 내가 얘랑 비슷한 각도로 이렇게 그치 요 정도 요 정도 됐어요. 그럼 얘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 여기로 가겠지. 그럼 어때? 여전히 어떻지? 여전히 그치? 얘는 내가 이렇게 기울였는데 무게 중심이 여기 있어. 그러면 회전축이 왼쪽에 있으니까 돌림이 이쪽으로 작용하지. 됐니? 됐어? 그럼 내가 기울어진 방향과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 복원력 역할을 하는 거야, 중력이. 그럼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기울어져도 제자리로 돌아오. 그치? 그래서 결론. 바닥면이, 무게중심이 같을 때는 바닥면이 넓은 게 안정한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그 그림 두 개를 기준으로 하면 바닥면이 넓을수록 안정하다 이거야. 그렇지? 자, 넓을수록 안정하다. 되겠니? 이 안정하다는 얘기는 복원력이 작용한다. 기울어졌을 때.
아니 선생님 확 아니 그렇다고 해서 확 하면 당연히 넘어지지. 살짝 기울었을 때.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냐면 밑에 거는 이번에는 바닥면은 똑같은데 무게중심이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는 거야. 그거를 자 하나는 모양을 이렇게 줬어. 사각형을 줬어. 그치? 하나는 모양을 삼각형을 줬어. 바닥면의 크기가 똑같다고 다른가? 바닥면이 좀 다른가? 바닥면이 똑같다고 어떻게? 요거랑 요거랑 똑같지. 자, 그러면 얘는 무게중심이 여기 위쪽에 있을 거고, 얘는 밑에가 더 크니까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기울어뜨립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요게 요쪽으로 가거든. 그러면 그 회전축이 어때? 오른쪽에 있으니까 넘어지겠지. 근데 얘는 어때? 이거랑 똑같은 각도, 요만한 각도로, 그렇지? 요만한 각도로. 그러면 여전히 그치? 회전축에서 어때? 무게중심이 왼쪽에 있으니까 어떤 거? 이렇게잖아. 돌리기. 그러니까 얘는 안 쓰러지고 원래로 돌아오고 얘는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결론. 무게중심이 위에 있는 것보다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는 게 더 안전해. 그치? 그래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요. 그 결론은 이 둘을 합치는 게 안정한 거야. 그 결론 이거야. 자, 정리하면 이거야.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 역학적 평형이고 그 역학적 평형은 뭐다? 이거 둘이만 만족하면 돼. 근데 안정한 평형이 되려면 이것까지 만족해야 된다. 됐니? 됐어. 그래. 그래서 그런 예가 뭐가 있는데 이런 거야. 그치?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인 예, 바닥으로 해서 넓어지는 구조를 간다. 이 간판 그치? 바닥을 무겁게 만들어. 그치? 이 간판. 그 무게중심을 낮춘다. 뭐 이런 거. 자, 그런 거를 지금 적어놨거든. 자, 얘들아, 내용은 이제 끝났어. 뒤에 이제 다 문제일걸? 뒤에 문제다 이제. 포함 안 돼. 문제 풀면서 포함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물리가 있잖아. 물리는 다 그래. 내용은 두 바닥, 세 바닥밖에 안 돼. 뒤에 문제가 어려워. 그치? 다 그렇다. 그치? 자, 근데 얘들아, 나중에 내가 일반고, 우리 근처에 있잖아. 중앙고, 연초고 애들. 시험 친 거 보면, 그치? 요 책에서 쉬운 것만 골라서 내놨어. 알겠지? 걱정 안 해도 된다.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책에 없는데 하나 알아야 되는 거를 하나 적을게.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적어줄게. 이번에 어디지? 어느 구간까지? 그지? 얘들아, 일반고도 그건 낸다고. 자,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야. 참고로 이제 무게중심 구하고. 그 수학에서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 수학에서 있잖아.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삼각형에서 이거 무게중심 너희들아, 너 다 어떻게 구하잖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거 뭐고? 거리가 같은 지점 맞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무게중심. 자, 그거는 중학교 때 무게중심 구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로 가잖아. 그럼 그렇게 한 거야. 고등학교는 무조건 좌표를 이용해. 자, 여기를 x1, y1이라고 요 점을 x2, y2. 자, 요 점을 x3, y3잖아. 그럼 무게중심은 이제 자, 수학에서 나 지금 고등학교 수학이야. 자, 고등학교 수학은 무게중심 x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구한다. 고등학교. y, 그치? 무게중심 y는, 그치?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이거는 얘들아 지금 이거는 지금 수학이야, 수학. 자, 그러면 물리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물리에서는 여기에 물체가 하나씩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M1이라는 물체가 있고, M2라는 물체가 있고, M3라는 물체가 있어. 그러면 얘의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냐? 자, 이제 물리에서 이걸 외워야지, 얘들아.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냐면, 자,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그치? M1x1 더하기 M2x2 더하기 M3x3.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질량분의 각각의 그치 질량과 무게중심을 곱한 값을 더하라.
y도 마찬가지야. y. 자, y축도. y도 마찬가지로 더하면 돼. 자, y. y는 어떻게 더한다?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분의, 그치? m1 y1 더하기 m2 y2 더하기 m3 y3지. 근데 요거는 굳이 y까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다 일자로 나와. 일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를 해요. 자, 여기 물체가 1kg이 여기 있고 여기 2kg이 여기 있고 뭐 몇 킬로 할까? 3kg? 3kg 여기다 치자. 쉽게. 그치? 4kg에도 되고 5kg에도 돼. 5개도 돼. 5번 하면 돼. 그러면 이 사이 거리가 1m, 1m라 하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1, 2, 3kg의 무게중심은 어디니? 어디가 되는 지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한다고. 자, 어떻게 하냐면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냐면 자, 각각의 질량을 다 더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근데 1kg는 어느 지점이냐? 여기를 0,0이라고. 그러면 1은 0의 위치에 있어. 1은 0의 위치에 있어. 1은 0의 위치가 무게중심이야. 자, 그러면 2는 어디 위치? 1은 1m가 되는 위치가 무게중심. 그러면 3kg는 몇 미터? 2m. 여기서 여기를 0, 여기를 뒀으니까 여기는 그치? 2,0이잖아. 그치? 2m. 그럼 계산하면 얼마게? 6분의 이거 2구 그치? 6이니까 8. 3분의 4m 여기가 무게중심. 그러니까 이 물체는 이 셋은 있잖아. 요 점에 6kg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 점을 자꾸 이렇게 이 점을 자꾸 위로 올리면 얘는 그치 뭐지? 회전 운동도 하지 않고 그치 그대로 올라와. 알겠지? 그치? 여기가 무게중심. 저렇게 구하는 거야. 저렇게 구하는 거를 어딘가에 쓸 거야. 어딘가에 쓸 거야. 그래서 저 공식, 이 공식이 필요해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이 수학처럼 하면 안 되고 요걸 해야 돼. 요거. 아니 헷갈릴까 봐 같이 써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끝 뒤에 문제 풀어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앞에 내용이랑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자, 뒤에 문제 중에 12페이지. 12페이지 자료 뭐 어려운 자료 없어요. 물체의 평형 상태 분석하기. 자, 이거 뭐냐면 지금 보니까 받침점이 한 개가 아닌 거야. 그치? 12페이지다. 받침점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야. 그치? 두 개고. 자, 문제를 볼게. 자, 10N, 20N 있고 저기 A, B가 있어. 자, 얘 뭘 물어봤냐면은 FA와 FB가 각각 얼마니? 자, 이 문제야. 이게 가장 흔한 문제야. 얘들아, 지금 거기 책에 있는 그 문제 이해하면은 그 제일 흔한 문제가 바로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 자,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이렇게 주는 거야. 두 개, 축 두 개. 여기 A 있고 B 있고 10N, 20N. 여기가 10N 있고 여기 위에 물체가 20N 있어요. 여기 20N짜리가 있어. 20N. 여기 A, B. 자, 그러면 문제가 이거야. 자, 그러면 이 막대기를 기준으로 해. 그러면 이 막대기에 존재하는 얘가 지금 막대기가 정지해 있지. 그러면 A하고 B에 걸린 힘이 얼마니 뭐 이런 건데, 자, 요 물체를 기준으로 봐봐. 요 물체. 그럼 얘한테 존재하는 힘들을 다 그려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10N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물체가 이 막대기를 누르는 20N 있어. 그러면 생각해봐. 30N이 아래로 가는. 그러면 힘의 평형이 되려면 어때? 떠받치는 힘이 있어야 되겠지. FA가 있어. 그럼 여기도 떠받치는 힘이 있지? FB가 있어. 그럼 얘들아, 힘의 평형부터 쓰는 거야. 그러면 FA 더하기 FB는 뭐랑 같아야 돼? 30이랑 같다. 이게 힘의 평형이야. 근데 미수가 두 개잖아. 그치? 그럼 식도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돼. 그럼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뭘 더 써야 돼? 돌림임의 평형을 써야 돼. 내가 지금 힘의 평형만 썼잖아. 그러면 이제 돌림임의 평형을 쓸 거야. 자, 근데 돌림임의 평형을 쓸 때는 회전축이라는 게 있어야 돼. 회전축. 그러면 회전축, 그러니까 그렇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돌리잖아. 아까 전에 이걸 이렇게 기울였을 때 회전축이 여기야, 여기. 이런 것처럼 회전축이 하나 필요해. 그럼 회전축은 아무 때나 잡아도 되거든. 근데 어떻게 잡는 게 편하냐면 봐라. 내가 회전축을 여기다 잡으면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했어. 그러면 돌림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지. 네 개야. 근데 내가 회전축을 여기다 잡으면 돌림이 몇 개게? 세 개. 하나, 둘, 셋. 왜냐면 얘는 돌림이 빵이야. 왜냐면 R 곱하기 F에서 R이 0이야. 회전축에서 이 거리가 0이라고. 그러면 미지수가 어때? 얘 돌림이 사라지면 미지수가 이거 하나만 남잖아. 됐니? 됐니? 자, 그러면 돌림임의 평형을 쓸 거거든? 그럼 돌림임의 평형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 선생님 저는 여기 해가지고 뭐 해도 그래도 상관없어. 돌림임의 평형을 쓸 때는 얘들아 회전축을 잘 잡으면 편해. 그럼 문제를 식을 그치 편하게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어디를 잡는다? 여기는 여기 또는 여기를 잡아. 자, 여기를 잡을게. 그럼 얘 돌림이면 빵. 자, 이제 누구 돌림이부터 하는 거야? 자, 여기 20부터 돌림. 얘들아 돌림이 하려면 그치? 요 사이 거리를 알아. 요 거리 얼마지? 이 거리가 지금 보니까 몇 미터? 요 사이 거리 문제에서. 야, 여기 20 아니야? 이게 힘이 20이고 거리. 아니 A에서 요 20, 요까지 거리 있잖아. 거기 있잖아 위에. 12페이지 위에 있잖아. 1m잖아 1m. 그렇지? 그러면 요거 돌림이면 그치? 자, 지금 시계 방향의 돌림이부터 먼저 적을게. 시계 방향 얼마? 1 곱하기 20이지. 1 곱하기 20. 그 다음에 또 돌림이 누구 있어? 이거 있지? 여기 돌림이 있잖아. 그치? 시계 방향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인데? 막대의 무게 중심이 있어. 얼마지? 3m인 돼? 여기 1m, 2m니까 여기 3m잖아. 그럼 얼마? 그치? 3 곱하기 얼마? 10이지. 요것도 시계 방향. 자, 그러면 이제 시계가 있으면 반시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반시계 있잖아. 어딨어? 얘잖아. 얘 반시계 돌림이지. 그치? 반시계 돌림이는 누가 있냐면 자, 반시계 돌림. 자, 여기서부터 거리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A와 B 사이 거리 몇 미터? 5m. 그치? 5m지. 그러면 5m 곱하기 뭐 하면 돼? FB 하면 되지. 되겠니? 되겠니? 이게 돌림임의 평형이야. 자, 그럼 이제 더한다 얘들아. 20, 30 더해서 얼마? 50. 그럼 FB는 얼마? 10N. 그럼 FB가 10N면 FA는 얼마? 20N. 되겠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그렇지. 그 문제가 이제 얘들아 기본 탄탄 여기 쭉 있는데 얘들아 여기 쭉 있거든. 근데 뭐가 있냐면 얘들아 자 뭐가 있냐면 어디 갔더라 아이고 그래 여기 자세히 보면 있잖아. 여기 점이 찍혀 있어. 문제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게 어려운 거야. 중요돼 있는 게 그렇지. 중요돼 있는 게 있고 많이 찍힌 게 있거든. 자 그러면 바로 어려운 걸 할까? 아니 진짜 여기 어디가 제일 어렵냐면 얘들아 뒤에 16페이지에 10번 16페이지 10번 볼게. 토하지만 알겠지? 네 문제 보면 자 16페이지 10번 어려워 보이잖아. 무슨 범위 구하라고. 자 이게 근데 이게 이번에 그렇지. 자 이거 뭐냐면 아니 선생님 그거 삼각형 점이 아니라 판때기가 등장해. 그러니까 요렇게 판때기가 있어요. 요 판때기 위에 또 위에 뭐 판때기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뭐가 또 달려 있어.
아이고, 그치? 라지 M인 C가 달려있네. 스몰 M인 A가 있고, 2M인 B가 있네. 그리고 상자가 있네. 자, 여기에 라지 M. 요 사이 거리는 L. 자, 요 사이 거리는 4L. 자, 그 다음에 요 사이 거리는 3L. 상자 거리는 3L.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L. 자, 그 다음에 여기 물체, 스몰 M이 물체가 2L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판때기 질량도 M이 있어. 그러니까 얘의 질량이 M이 있어. A. 그치? 자, 여기 A, B, C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라지 M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시. 얘들아, 썸내면 안 된다.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 평형을 유지하기. 지금 요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야. 제일 어려운 문제. 자, 얘들아, 근데 이게 이번에 어디 고등학교 2학년 어디더라? 여기 나왔는데 중앙인가 꼭보인가 연천 그거 셋 중에 하나 나왔어. 자, 그렇지. 근데 있잖아,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들아, 뒤에 답지에 있는 걸로 풀지 말고 무조건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 요렇게 생긴 게 있어. 요렇게 생긴 거. 이 판때기 위에 올라가는 건 무조건 어떻게 풀냐면 돼요. 무게중심을 이용. 내가 그래서 무게중심 공식을 아까 외우라는 거야. 무게중심 공식을 외우면 돼.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는 이건 거야. 힘은 그치 요렇게 중력 세기가 있고, 여기서 떠받치는 힘이 그치 같다 이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자, 여기가 회전축, 여기가 회전축인데, 이 물체가 세 개잖아. 그치? 이 세 개의 물체의 무게 중심이 어디와 어디 사이면 되냐면, 이해 맞지? 이해. 그래. 왜 아무 말도 안 해? 자, 지금 물체가 세 개야. 라지 M인 물체와 스몰 M인 물체와 2M인 물체 세 개가 있어. 그러면 이 세 개의 무게 중심이 어디와 어디 사이면 되게?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지? 예빈아, 진짜 조금 사오면 돼.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몇 개든지 간에 그치 물체들의 전체 무게 중심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체를 그치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받칠 때, 그치 얘의 무게 중심이 내 손가락 두 개 요 사이에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넘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체의 무게 중심이 내 손가락 이 사이를 벗어났다는 얘기야. 자, 이런 거 같아 보여. 여기 사이 어딘가에 무게 중심이 있으면 얘가 정지해 있어. 근데 요 사이를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이 어떤 물체의 전체 무게 중심이 여기야. 그러면 얘는 넘어져. 근데 이 세 개의 무게 중심이 여기야. 그럼 얘는 안 넘어져. 여기 그대로 있어. 이 세 개의 무게 중심이 여기야.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져. 자, 그러면 무게 중심을 구해. 이게 어디서 어디 사이면 되게? 자, 봐봐. 여기가 L이지. 항상 여기를 0,0, L, 4L. 그럼 여기는 뭐지? 5L이 되는 지점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L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L이지? 8L이지. 그러면 결론 이거죠. 무게 중심이 5L에서 8L이야.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 미안하다. 썩 내지 마. 받아들여. 그래. 맞아. 도와줘. 아니 내가 정말 이거 5일에서 8일 사연만 쓰면 그렇지. 다 제자리고. 왜냐면 얘들의 그치 이 질량에 따라서 무게 중심이 요쪽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질량에 따라서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여기나 여기 있으면 쓰러지는 거야. 이렇게 쓰러지는 거야. 근데 요 질량의 범위가 그치 어떤 값을 가졌을 때 무게 중심이 요 사이에 있잖아. 그럼 얘는 그치 평형을 유지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무게 중심 구하는 식 우리 했잖아.
자, 해볼게. 이제 무게중심 구하는 식. 일단 5L에서 8L 사이지. 그럼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 나와. 자,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질량이 하나, 둘, 셋이지? 그치? 라지 M 더하기 M 더하기 2M이지. 그럼 라지 M의 위치는 어디 있어? 이게 0,0이면 L이지, 그치? L의 위치에 있지. 벌써 공식 기억나지? 그러면 이 M의 위치는, 이 M은 무게중심이 어디냐면 L, 4L, 3L, 2L, 2L 전체 몇 L이지? 12L. 그럼 전체가 12L이야. 그럼 무게중심은 어디 있지? 6L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야. 그치? 맞아? 그러면 M은 6L의 위치에 있어. 토하면 괜찮아. 그치? 물리 첫 시간부터 얘들아 토하면 안 된다. 자, 이게 통합과학하고 있잖아.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과학은 그치 차이가 엄청 크거든 얘들아. 통합과학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그치 얘들아 큰 코 다친다. 그래서 애들이 고1까지는 그치 마음 잡고 하다가 고2 때 다 포기하는 거야. 알겠지? 수포자도 고2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 알겠지 얘들아? 자, 고1까지는 포기 안 해 얘들아. 그렇지? 다 꿈을 꾸고 있어. 그렇지? 고2부터 이제 어려워져. 자, 여기, 그렇지. 그러면, 자, 여기, 요 친구. 요 2M이다. 여기 L, 4L, 3L, 2L, 그 다음에 얘의 무게중심이 여기잖아. 그럼 L이 더 가지. 11L이야. 왜냐면 여기 12L인데 여기가 L이니까 여기는 11L이지. 그럼 뭐지? 2M은 11L의 위치. 이거 풀면 된다. 근데 이까지 적고 못 풀면은 안 된다고 그래. 자, 일단은 뭘 다 없애? 그렇지? L을 다 없애. 그렇지? 자, 여기 이 라지엠이 이게 x야. 이 라지엠이 변하는 값이야. 그렇지? 근데 이게 양수잖아. 양수지. 그럼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부호 안 바뀌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5에다가 라지 m 더하기 3m이지. 그렇지? 3승. 자, 요거는 m 더하기 6m에 22m이지. 더하면 얼마? 6m이랑 22m? 28m. 자, 얘가 8에다가 이걸 그렇지? 8에다가 얘를 곱해. 라지 m 더하기 3승. 이거 푸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있잖아. 이렇게 적어놓고 못 풀면 안 돼. 얘들아. 따로 하면 된다고. 따로. 자, 그러면 얘, 그치? 5M, M이지? 넘겨. 4 라지 M. 그럼 얘 뭐지? 15M이고 저쪽으로 넘겨. 13. 숫자가 들어온대요. 들어온데 나한테 맞아. 자. 그러면 M은, 그치? 4분의 13M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한 번 더 풀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라지 M 더하기 28M은 그치? 뭐 8 라지 M 더하기 24M이지. 그치? 넘겨. 7 라지 M은 뭐? 4 스몰 M. 그러면 그치? M은 뭐지? 7분의 4 스몰 M보다는 크거나. 그래서 따라서 라지 M, 얘들아 이게 제일 어렵다 이 부분이. 그치? 자, 어디? 7분의 4 스몰 M에서 4분의 13 스몰이지. 자, 답 보면 돼. 7분의 4, 4분의 13. B를 구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그럼 답은 7분의 4대 4분의 13이지. 얘들아,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건 고민할 필요 없어. 요걸 요쪽으로 곱하면 되고, 요거 요쪽으로 곱하면 돼. 16대 91. 답은 몇 번이지? 1번. 얘들아,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어려운 문제를 푼 거야, 얘들아, 그냥.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있는데 그건 너가 집에서 하고. 아니, 내가 쉬운 문제만 하면 그 너가 그치 풀다가 할까봐 그래. 한 거야. 괜찮아. 자,
괜찮아. 여기 또 문제 하나 어려운 게 하나 더 있거든 사실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그치 다음 시간에 이렇게 여기 있구나. 한 두 개 더 있네. 두 개 더 어려운 게 있네.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포함 안 되고 사실은 근데 학교 내신은 있잖아. 학교 내신은 어차피 여기 얘들아 수능 안 치잖아. 너 수능 이거 안 들어가잖아. 수능은 통합과학이야. 알겠지? 수능은 통합과학 치요. 너 그때부터 이거는 학교 내신만 해. 그럼 있잖아. 내가 어디냐면 뭐 자사고 이런 데 가면 좀 빡시고 일반고는 어느 수준으로 되냐면 얘들아 저 앞에 저기 어디 갔노? 기본 탄 요 수준은 거의 그러다가 가끔씩 한두 개 어렵게 그게 다 기본 다 그렇게 가. 수능 이제 안 친다 이 부분. 그러니까 너무 빡시면 얘들아 너무 빡시면 그치? 뭐 나중에 해도 돼. 그치? 어차피 학교 내신에 안 나올 거야. 그치? 자 내가 테스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아 진도가 다 나가잖아. 어느 정도 나가잖아. 그럼 테스트는 그치 이번에 그 뭐지 뭐 옥포고 시험 문제 이런 걸로 살짝 한번 테스트 뭐 하겠지. 테스트 한 번씩 하겠지. 그치? 그래. 어디까지 나가면 이제 테스트 할 때 이제 옥포고 시험 문제 이런 걸로 테스트 할. 아니면은 중앙고 시험 문제.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 쉬운 걸 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일단 숙제는 얘들아 17페이지까지인데 두 문제는 매우 어려워. 그게 매우 어려운 거는 건 별표 쳐가지고 나한테 물어. 선생님 저는 한 10문제 어려운데요. 10문제 별표 쳐서 물어. 알겠지? 자, 그렇지.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시다가 그렇지. 다 가시면 됩니다. 아니 요즘
여기 30페이지 여기 자 서프리를 좀 해야 되니까 자 보도록 할까. 먼저 한 페이지씩 한번 해볼 거야. 한 페이지씩 자 불러줄 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자. 책이 갑자기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도트라도 좀 지금 뭐 볼 수 없다. 이게 지금 딴 애들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걸 본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네. 자, 그 30페이지는 1번이 가로 1번에 4, 가로 2번은 기억의 2, 니은의 2, 3번은 기억의 3, 니은의 4, 4번은 기억의 2, 니은의 6, 그 다음에 디귿의 2, 리을의 3, 개수 맞추기. 2번은 4, 3번은 1번에 기억에는 A하고 C가 같다가 들어가면 되고, 니은에는 그러니까는 4A하고 2D가 같다, 디귿은 2B하고 2C 플러스 D가 같다라는 식이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로 2번 여기는 이게 가로 2번은 C하고 D를 더하는 것뿐에 A하고 B를 더하니까 1 나와야 되겠네. 4번은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2xy 플러스 y2 화살표 하고 2xy2, 5번은 x55, 6번은 1번이 CO2, 2번은 8, 3번은 1대3, 4번은 1대1, 5번은 2. 자, 요 페이지 질문. 없나? 자, 없으면 31페이지 볼 거야. 자, 거기 1번에 2번, 2번에 5번, 3번에 1번, 4번에 3번, 5번에 2번, 6번에 3번. 요 페이지 질문. 5번. 뭐라고? 5번. 5번? 요거 X의 화학식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지. 위에 보면은 A, B라는 물질과 B2가 반응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자, 그러면 자, 거기 X는 표현을 안 했대. X는. 자, 그리고 거기 보면 그림에 반응 전은 4H라는 높이가 있고 반응 후에는 3H라고 돼 있는 높이가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은 부피 B랑 얘의 높이 B는 같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4H, 3H는 결국 부피 B가 4대3이라는 걸 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거 했었잖아. 기체일 때 부피 B는 뭐랑 같더라? 뭐랑 같지? 기체일 때는 부피 몰비랑 같고 분자수비랑 같아.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는 뭐랑도 같냐? 배수비랑도 같아. 이게 다 같아. 먹고 살겠다고 그냥 오물오물 쳐먹고 있잖아. 자, 그 말은 이제 여기서 4H 돼 있는 게 결국에는 부피비인데 뭐랑 같다? 분자수나 몰비랑 같다라는 거니까 그 개수 세봐. 몇 개인가? 몇 개야? 개수 세봐. 그럼 몇 개 들어있는데 그게 분자가? 8개 들어있잖아. 8개가 들어있는데 잘 보면 A, B라는 물질과 B2라는 물질로 돼 있어. 자, 그러면은 A, B는 당연히 있잖아. 거기 색깔이 서로 다른 공이겠지. 그 다음에 B2라는 물질이 있는데 각각 몇 개가 있냐면은 자, 각각 4개씩 있어. 그런데 문제는 뒤에 어떻게 돼 있지? B2가 2개 있는 거 보이지? 이게 왜 2개가 있을까?
B2가 두 개가 반응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는 뭐 했다는 거야? B2는 두 개만 반응했다는 거야. 두 개만. 자, 그런데 일단은 처음에 시작점은 4였다, 그지? 그런데 반응은 두 개밖에 안 왔고 얘는 네 개가 모두 다 반응했어. 자, 그러면 처음에 이 분자를 보면 8개인데 4H라고 준 거는 1H당 2개가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뒤에는 어떻게 돼 있지? X하고 그 다음에 B2. 근데 이 B2는 남은 거야. 남은 건 원래 화학 반응식의 표현을 안 해. 화학 반응식의 표현하면 안 된다. 남은 거는. 근데 얘가 두 개가 있어. 그럼 얘가 몇 개가 생겨야 3H가 되는 거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뇌가 없다는 거야. 아니 처음 들었어요. 강아지랑 똑같다는 거지. 이걸 뭘 처음부터 다시 하긴 뭘 다시 해? 니는 안 듣는 거야. 자, 저 야금야금 처먹고 있던 저 둘이 옷도 똑같이 입어. 저 같은 발이었나 보네. 거의 뭐 커플이네, 그지? 뭐 표정이 왜 그래? 네가 기분 나빠하면 안 되잖아. 어이가 없네 좀. 다시 저 봐봐, 설명을 안 듣잖아. 4H가 8개야. 그럼 3H는 몇 개라 해야 돼? 6개라 해야 되지. 그럼 얘가 몇 개 있어야 총 6개야? 4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AB가 4개, B2가 2개 반응해서 X가 4개가 생겨야 돼. 그럼 여기 AB 4개랑 B2 2개랑 하면 A가 최대 4개다, 그지? 그럼 B는 몇 개라 해야 된다? 총 합하면? 응? 몇 개? 8개라 해야 되잖아. B2가 2개에다가 AB가 4개니까 총 8개잖아. 그럼 여기에 몇 개가 있어야 된다? A가 4개, B가 8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A, B2라는 물질이 4개가 생겨야 된다. 꼬꼬마 개수 맞추기 문제인 거지. 이 정도는 못 맞추면 되는데. 자, 다른 건 없나? 다른 건 뭐가? 자, 32페이지 7번에 1번, 8번에 3번, 9번에 4번, 10번에 1번. 자, 일단 이 페이지부터 먼저 정리할게. 여기 질문 8번이요. 8번? 네. 아니요. 아씨, 아니요. 너 둘 중에 누가 챙겨오는 거야? 너지? 네. 당연하지. 처먹을 거는 챙겨오는데 책으로 보는 자, 다른 애들 질문하면 돼. 10번이요. 책은 어떻게 주는? 아니 모르겠다는데. 책이 없는 애가 어떻게 질문을 하지? 뭐? 동의한. 뭐라고? 선생님 말 동의한다고. 난 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찔리는 거야? 쟤하고 지금 대각선으로 있어가지고 얘한테 얘기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평소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싶은데, 그지? 뭐 살짝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일단은 봐봐. 얘가 개수를 가려놨어. 거기다가 개수만 가린 게 아니라 뭔 짓을 하냐면 여기 탄소하고 수소 개수도 안 줬어. SY라고 이것도까지도 가려는 거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이렇게 줘놓고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 얘를 강철 용기. 자, 여기서 이제 너도 화학 문제 풀 때 강철 용기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의미로 주는 거냐면은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주는 거다. 그 안에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지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주느냐면 그 오른쪽 페이지 12번 문제가
실린더에 피스톤 달린 게 있어. 얘는 부피가 변한다. 부피가 변하면 조금 얘기가 좀 달라져 또 뭔가가. 그래서 일단 강철 용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는 결국 내부에서 뭔가 빠져나가거나 외부에서 못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딱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몇 몰 반응하냐면 거기 나와 있어. 문제는 얘가 4몰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2몰 있는데 뒤에 반응하고 남은 거 보니까 얘가 뭐였냐면은 CXHY가 3몰이 남았어. 남은 거 화학 반응식에 안 쓴다. 알겠지? 그래서 나는 콤마 해가지고 써놓은 거야. 안 쓴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겼는데 이산화탄소는 얼마 생겼는지를 안 줬지. 근데 물은 2몰 생겼다는 걸 줬어. 그잖아. 물은 2몰 생겼다는 걸 줬네. 자, 요거 가지고 접근을 해서 하나씩 풀어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뻔하게 할 수 있는 거 있다. 처음에 얘가 4몰 반응했지. 그런데 문제는 3몰이 남았어. 실제로 몇 몰 반응한 거야? 실제로 몇 몰 반응했어? 1몰 반응했잖아. 1몰. 1몰만 반응을 한 거야. 그러면 얘 1몰 반응할 때 뒤에 산소 남은 거 있어 없어? 산소 안 남았지? 네. 그럼 산소는 2몰이 몽땅 다 반응한 거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고 얘가 남았는데 일단 얘는 이제 끝났어. 남은 거는 빼니까 얘 2몰 생겼지. 자, 그러면 얘가 2몰이 생겼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 2몰이 생겼는데 잘 보면 이 수소는 어디서 오는 거야? 얘한테서 오는 거야. 왜 딴 데 수소 없잖아. 얘한테서 온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1몰 반응해. 그래서 생긴 게 물 2몰이야. 그러면은 물 2몰 안에는 수소 원자는 몇 몰 있는 거야? 수소 원자 몇 몰 있어? 에라이씨. 에라이씨. 4몰이요. 수소 원자 4몰 있잖아. 네. 그럼 이 수소 원자 4몰은 어디서 왔다는 거야? 여기서 왔다는 거야. 얘 1몰한테서. 그럼 여기 Y에는 뭐가 있어야 돼? 4.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산소 원자 몇 몰 있어? 물 2몰에는 산소 원자 몇 몰? 2몰 있지. 이제 2몰 있잖아. 자, 그리고 얘도 산소 원자 있어야 되지. 그잖아. 산소 원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미 2몰을 썼어. 근데 여기에 있는 산소 원자는 몇 몰이다? 4몰이지. 근데 여기서 2몰 얘가 썼잖아. 그럼 여기에 산소 원자 몇 몰 있어야 된다? 2몰 있어야 돼. 산소 원자가 2몰 있어야 되니까 요 개수 얼마다? 1. 그러면 여기에 탄소 원자 1몰 있지. 그럼 여기에도 탄소 원자는 1몰 있어야 되니까 x는 1. 그러면 이제 개수도 다 나왔지. 그래서 A하고 B하고 C를 더하면 2. 얘는 지금 2몰 다 반응해서 결국에는 여기에 4몰이 있는 건데 어차피 여기 A는 2거든. 왜 얘 1이고 A인데 얘 1몰 반응하면 얘 A몰 반응해야 되는데 이거 다 세보니까 여기 2몰 반응했다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A, B, C에는 1, 2가 들어가니까 5 맞아. X하고 Y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돼. 그래서 니은 틀린 거고 반응의 용기 속 기체의 몰수는 어떻게 됐냐라고 물었어. 얘 1몰하고 2몰 반응하면 얘 1몰과 2몰 생겨. 왜? 얘 개수 자체가 2고 1이고 2니까 개수 합이 같단 말이야. 개수 합이 같다라는 건 반응해서 없어진 만큼 생겨. 즉 반응 전과 후는 기체의 몰수가 같다. 끝. 자, 다른 거 질문. 자, 그러면 33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 거야. 자, 여기 11번 정답은 5번이다. 12번은 1번이고 13번은 1번이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돼 있지. 요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메테인하고 수소가 물이 반응하는 거 쓰면 돼. 그냥 그 나와 있는 그대로 쓰면 돼. 메테인 플러스
H2O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 생긴다고 여기 나오면 수소하고 일산화탄소 생긴다고 적혀 있지? 그러면 H2하고 CO 적어 이제 개수만 맞추면 돼. 개수만 맞추면 돼. 여기 탄소 한 개잖아. 여기도 탄소 한 개 있지? 여기 수소가 4개잖아. 여기 수소가 2개밖에 없어. 2 붙이면 되겠네. 여기는 이제 수소가 6개야. 3 붙여야 되네. 자, 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지. 근데 여기도 산소 하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끝났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이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을 수 있다.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라. 즉 물분해식 반응식으로 나타내라. 뭐 하면 되네? H2O가 뭘로? H2하고 O2로 나눠지는 걸 쓰라는 거야. 여기 수소 2개, 수소 2개 맞지? 여기 산소 한 개인데 산소 2개잖아. 그치? 원래는 여기 2분의 1 해가지고 맞춰주면 되는데 여기에 이 분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 2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 1 들어가면 끝이지. 14번 가로 1번은 A, B, C, D에 뭐 들어가느냐 찾아라는 건데 2, 7, 4, 6 들어가면 돼. 그 다음 가로 2번은 물은 3몰 생겨. 개수만 찾으면 끝이다. 15번에 가로 1번은 7분의 6.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가가 많아. 자, 이 페이지 질문. 12번이요. 저 책도 없는 저 씨. 어휴, 진짜 이 학생 마이너스도 취업 가겠는데. 뭐? 네. 니 뭐가 불만인데 도대체? 뭐 불만들이 많아? 그럼 니도 이 학생 하던가? 그건 이제 매우 근접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왜요? 좋게 혹시 매니큐어가 칠하고 싶다든지 혹시 거울 보면 화장을 하고 싶다든지. 12번 문제는 에탄올을 연소시키는 거다. 그러면은 뭐부터 했었어야 되냐면 에탄올의 연소 반응식부터 적어야 돼. 적었나? 에탄올의 연소 반응식 적어봐라. 어떻게 적는가? 내가 연소할 때 어떻게 하더라? 에탄올부터 먼저 적지. 그 에탄올 반응식 나와 있잖아. 산소 뭐예요? 근데 얘를 연소시킨대. 그럼 뭐 하라고? 뭐랑 반응해야 돼? 산소랑 반응해야 되지. 예. 자, 그래가지고 생성물이 뭐가 생긴다? 얘 봐봐. 탄소, 산소, 수소밖에 없잖아. 그럼 당연히 생성물 뭐 생겨야 돼? 물. 이산화탄소하고 물밖에 안 생겨. 그럼 이렇게 딱 틀을 하나 딱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 이제 개수 맞추면 돼. 탄소 2개, 여기 탄소 하나밖에 없네. 2 붙여. 저기는 수소가 여기 5개, 여기 아까 전에 6개잖아. 그지? 3 붙여. 그리고는 잘 보니까 여기에 산소가 4개에 여기 3개 해가지고 7개야. 그지? 7개잖아. 근데 여기 1개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얘가 3개면 되잖아. 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화학 반응식을 먼저 완성을 시켜. 이 상태에서 뭐 반응한다? 얘 1몰 반응을 하는데 거기에 산소는 X몰이 반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5V 리터라고 써놨어. 자, 그리고는 이거를 반응을 딱 시켰더니 뭔 일이 나느냐? 남는 건 안 적는다고 했는데 내가 콤마 해가지고 O2 남아. 얼마? Y몰 남아.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2몰. 그 다음에 물이 G몰. 이렇게 생겼대. 자, 그러면 사실 끝났어. 왜 끝났을까? 제 1몰 남는 거 있어 없어? 없지? 1몰 다 반응했잖아. 근데 내가 화학 반응식을 딱 해놓고 보니까 어때? 얘 1몰이랑 얘 3몰 반응해서 얘 2몰, 3몰 생기는데 얘 1몰이 모두 반응하면 결국 얘도 2몰 생기고 얘 몇 몰 생겨야 된다? 3몰 생겨야 돼. 자, 그리고 얘 봐봐. 얘 X몰이 반응하는데 얘 X도 사실은 얼마나 기본적으로 3몰이 반응을 해야 돼? 그런데 뒤에 몇 몰 남았어? Y몰이 남았어. Y몰이 남는데 여기서 어떤 힌트가 있냐면 여기에 2.5V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음 여기에는 3V 리터라는 게 나와.
자, 그런데 여기 이거 안 지우고 나왔다 그지? 부피 B가 결국 뭐다? 몰 B야. 여기 합쳐진 이 몰이 요 뒤에 있는 몰이랑 어떻다? B가 같다라는 거야. 몰 B나 부피 B나. 근데 얘는 2.5V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3V라고 적혀 있다라는 건 여기와 여기에 몰 B는 몇 대 몇이다? 5대 6이라는 거야. 5대 6.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봐봐. 5대 6이 나와야 되니까 5대 6이 나와야 되는데 2에 1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X몰 있잖아. 요 두 개 더한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몰 있지. 여기 3몰 생긴다는 거 알지?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Y몰까지 해가지고 6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는 가장 간단하게 뭐 하면 돼? 5가 나오려면 여기 4 들어가면 되지, 그지? 그렇잖아. 가장 간단한 건 4 들어가면 되잖아. 그리고는 여기에 2하고 3이 있으니까 여기 뭐 들어가면 돼? 1 들어가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X는 4고 Y는 1이고 G는 3이니까 4분의 3이 나오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 맞추면 되니까. 다음 질문. 없으면 이제 이게 이제 다음이 이제 문제가 이게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또 이제 양적 관계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막 이렇게 뭔가를 또 해야 돼. 그런 내용이긴 한데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상당 부분을 했어. 우리 화학 반응식 나오는 그 부분이 있지. 그거 자체 지금 요게 우리가 이렇게 찾고 있는 거 있잖아. 이거 자체가 양적 관계야. 요걸 찾는 거 자체가. 그래서 거기는 개수비와 질량 관계 해가지고 뭘 나오는데, 즉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사실 뭐냐면 내가 여기 적은 거 있지. 이거야 이거. 가장 핵심은 이거다.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바로 이거야. 여기서는 질량 관계, 양적 관계를 물어보면 여기서는 이제 뭐 몇 몰 생겼냐, 몇 몰 반응했냐를 물어봤는데 양적 관계로 넘어가면 얘가 몇 그램 반응했나, 이런 게 몇 그램 생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차이는 그거밖에 없다. 이거 찾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양적 관계는 그렇게 질량으로 몇 그램 반응해서 몇 그램 생기느냐. 근데 이것도 똑같다.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화학 반응식이 나오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 찾고, 화학 반응식이 없으면 화학 반응식이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몇 몰씩 반응하는지 찾은 다음에 그 몰을 이용해서 질량을 찾고, 또는 뭐도 찾아야 돼? 부피를 찾는 거야. 그게 이제 밑에 나와. 처음에는 반응의 질량 관계, 그 다음에 반응의 부피 관계, 그 다음에 질량과 부피 관계 두 개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게 34페이지, 35페이지에 한꺼번에 나오는 거야. 이거는 여기 있는 거 있잖아. 백날 봐봤자 별 소용이 없어. 그냥 차라리 넘어가서 어디 저기 그 예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그 예를 가지고 있잖아. 그냥 차라리 접근하는 게 나아 이게. 그래서 거기 넘어가면 36페이지에 요거는 이제 탐구해가지고 실험하는 게 하나 나오거든. 마그네슘하고 염산이 반응해서 수소 기체랑 염화 마그네슘 생기는 게 첫 번째 나와. 요거 뭐 했는지 봐봐. 한글로 나오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럴 때 뭘 했는지 화학 반응식을 써. 화학 반응식을 지금 해가지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키거든. 마그네슘이 EHCl 결합해서 H2하고 MgCl2 생기는 걸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나 만들어. 요걸 가지고 있잖아. 그 밑에는 마그네슘이 뭐 50ml의 묽은 염산과 반응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밑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부피 관련해가지고 뭘 계산한다든지 이런 걸로 쭉 나와. 여기서 이런 거 할 때 조심할 점은 뭐냐면 바로 이거야. 고체나 액체는 부피라는 개념으로 뭘 안 찾는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기체만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가 1몰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부피와 관련된 내용으로 몇 밀리리터, 몇 리터 생기느냐, 뭐 반응하느냐 물을 때는 걔가 반드시 기체라야 된다, 알겠지? 쪼개고 있잖아. 알겠냐? 액체나 고체는 부피로 뭘 못 찾는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그 아까처럼 마그네슘이 50ml의 묽은 염산과 반응할 때 여기 써 있는 이 50ml는 묽은 염산 수용액이다. 얘의 부피를 의미하지 이 50ml를 가지고 뭘 찾고 이러는 걸 못한다, 알겠지? 그런 걸로 이상한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대신에 여기서 부피를 가지고 뭐를 찾을 수 있는 녀석은 기체이기 때문에 어떤 녀석만 가능하냐면 수소밖에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 쭉 보다 보면은 기체 1몰의 부피를 24리터로 가정한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잘 보니까 뭘 했냐면은 막 100ml 수소 기체는 100ml를 0.1몰로 뭐 가정을 하고 뭐 저거 뭐 X라고 하면 뭐 저거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뭐 얼마 나오고 이런 걸 막 이렇게 뭘 해놓은 게 있어. 그럴 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가끔씩 액체의 부피를 가지고 뭘 계산하려고 하는 애들이 가끔씩 있거든. 하면 안 돼. 액체인지 고체인지 잘 봐. 그런데 그 액체인지 고체인지는 어디 나와 있냐면 이런 식으로 과학식이 적혀 있으면 뒤에 이렇게 적혀 있다. 뒤에 적혀 있다. 무슨 말이겠냐? 뒤에 적혀 있다. 요 뒤에 화학식 뒤에 S라고 적혀 있으면 고체, L이라고 적혀 있으면 액체, G라고 적혀 있으면 기체, AQ라고 적혀 있으면 수용액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거 잘 보면 그런 것도 화학 반응식 제일 위에 보면 나와. 마그네슘 뒤에 S 적혀 있지, 고체란 뜻이고 HCl 뒤에 AQ 적혀 있다는 건 수용액, H2 뒤에는 G 적혀 있지, 기체. 그다음에 MgCl2 뒤에도 AQ 적혀 있다는 건 수용액성의 이온이라는 뜻이야. 이런 걸 잘 구분해 가지고 여기서 용도시 1기압에서 20.4리터가 1몰이다. 요거 해당되는 건 수소기체밖에 없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 나머지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액체나 고체나 이런 것들은 뭐 해야 되느냐? 질량 관계로 따지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얘가 몇 그램이 몇 몰이냐 이런 식으로 따져야지 마그네슘 몇 밀리리터가 몇 몰 이런 걸 만든다. 마그네슘 자체가 고체라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주의를 좀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몰 계산할 때는 밀리리터 안 쓰고 리터 쓴다는 것 정도, 그 정도. 그래서 37페이지 밑에 보면 확인 문제가 2개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 빨리 한번 해볼 수 있을라나? 확인 문제 2개.
멀었나? 이거 금방 나오는데 이거. 잡다한 계산할 것도 없는데 이거. 자 이거 풀이 한번 해보자. 아 이건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릴 만한 문제는 아닌데. 자 탐구하기 문제 1번은 정답이 뭐냐면 XOX가 정답이야. 2번은 뭐가 정답이냐면 3.75L가 정답인데. 이거 뭐 많이 생각할 게 없어. 2번 이거 있잖아. 막 뭘 엄청 계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마그네슘이 1번 실험에 0.12g 반응을 했지. 그지? 그랬더니 수소기체가 0.125L가 생겼네. 2번 실험은 마그네슘이 3.6g 반응했대. 0.12g의 몇 배야? 30배. 그러면 뒤에 생기는 수소기체도 몇 배 생길까? 끝인데. 뭘 이렇게 뭘 어렵게 생각을 해? 어차피 있잖아 여기서 막 뭘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풀어야 될 것 같잖아. 뭐 어차피 여기 처음에 1번 실험은 이미 비를 줬어. 그러면 그만큼 생기는 거지. 뭐.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는 굳이 이거를 해봐야 되나? 해석하기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위에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놓은 거고 밑에 Q1부터 Q5 돼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A가 B랑 반응해서 C가 생기는 화학 반응식이 Q 돼 있는 거 봐봐. 여기 그 위에 있는 거 보는 거 아니다. Q 돼 있는 거 봐. A가 B랑 반응해서 이 C가 생기는데 B의 개수를 가려놨어. 이렇게 반응해서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반응 후 생성된 C의 질량비는 1대 2대 3이 1대 2대 1이고 2에서 A와 B는 완전히 반응한다라는 걸 가지고 어디 보고 있어요? 저 중국인 새끼는 진짜 그냥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그 밑에 Q1부터 Q5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감사합니다. Q가 뭔지 몰라? 알아요. 자 이거를 지금 완성시켜 보자. 거기 실험 1, 2, 3에서 생성된 C의 몰름비부터 해가지고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몰은 실험 1, 2, 3에서 모두 같다. 이거 OX 찾는 것까지 요 Q는 5개. 요걸 지금 해봐 요거. 근데 밑에 이게 나와 있긴 해. 그거 살짝 가리고 한번 해봐. 이거를 보고 하면 안 돼. 그냥 요 위에 있는 걸로 자기가 최대한 찾아봐. 답은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의외로 진짜 간단하게 원래는 좀 이해를 잘하고 있으면 탁탁탁탁 풀리게끔 돼 있는 내용이거든. 문제인데 정신 없고 도대체 뭘 했길래 면상을 다 타가지고 볼게 가지고 하자 이렇게. 네, 좀 밖에서 좀 적당히 놀지. 아이 챔피 한다고 목숨 걸었나? 그게 얼굴 그래가지고 하자.
니도 그래. 야, 니는 옷 색깔하고 옷 잘안 뭐하다가 불겠어. 니 어떻게 광대뼈만 타대? 신기하네. 광대뼈면 어떻게 광대뼈만 탔지? 있잖아. 이거 모르겠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광대뼈만 타고 말았대? 그대로인데. 아벤츠. 이거 생각부터 답이 금방금방 나와줘야 되는데 밑에 답이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보고 1번밖에 모르겠어. 와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아 헷갈려. 뭔? 왜 이게? 이 문제는 저기 실험 1, 2, 3번을 세로로 봐야 되는 건 알고 시작하는 거야? 네. 세로가 뭔지는 알지? 네. 이미 그 위에 생성된 C의 질량비가 1번, 2번, 3번 실험이 1대 2대 1이라고 나와 있잖아. 네. 그래서 Q1은 1대 볼 필요도 없이 1대 2대 1이야. 질량비는 결국 같은 물질의 질량비는 몰비랑 똑같거든. 네. B의 개수를 찾아라 그랬잖아. 네. 근데 여기서 위에 보면은 뭐가 있어 또? 문제 봐봐. 문제 바로 위에 무슨 힌트를 줬냐고. 실험 2에서 A, B는 완전히 반응한다고 줬잖아. 네. 그럼 A가 2리터 반응할 때 아 B는 3. B는 6리터 반응하니까 1대 3이네. 아. 안에 3. 그러면은 얘가 개수가 3 들어가야 되네. 그럼 A, B, C는 1대 3대 2 나오잖아. 네. 그 다음에 A가 남는 실험은 그냥 당연히 있잖아. 1번, 3번 둘 중에 누가 A가 나와야 돼? 그럼 당연히 3번이 나와야지. 네.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몰수는 이라고 해서 전체 기체니까 생성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는 것까지 다 합치면 그러면 1번, 2번, 3번에서 남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냐 하는 거야. 다 4리터로 똑같다. 진짜 간단한데 알고 있으면 있잖아. 답 이런 거 살짝만 가려놓고 보면 있잖아. 이게 좀 이해를 잘하면 금방 풀려 이거 이런 거는. 자 이제 39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줘야 돼. 자 그래서 어디까지 하느냐? 당연히 요거를 한꺼번에 다 하진 않을 거야. 43페이지까지 나 먼저. 그 다음에 그 중간은 이거는 있잖아. 나중에 다시 또 할 거니까 43페이지까지 푸시를 하고 39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 분 안 남았거든. 지금 해야 돼 지금. 또 먹어. 뭐? 있잖아 지금 먹고 있잖아. 먹고 거울 보고 빗질하고 멍 때리다가 먹고 거울하고 빗질하고. 꽃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시간이 다 됐네.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숙제로 좀 해와.